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나훈아 선생님이 이번에 소신 발언을 하시고 난 뒤에 많은 분들이 걱정 한 가지를 했습니다. 야, 이거 지금 문재인 정권인데 괜히 저런 식으로 소신 발언했다가 나훈아 선생님이 무슨 피해를 입는 것은 아닐까. 저도 마찬가지로 그 발언을 보면서 그런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실제로 나훈아 선생님이 발언하고 난 뒤에 어마어마한 공론화가 됐죠. 정치권에서도 마찬가지로 반응이 나왔습니다. 근데 초반에 같은 경우는 정치권의 반응을 보면은 나훈아 선생님의 소신 발언이 멋있다, 나훈아 선생님의 청춘이 멋있다, 이런 식의 어떤 칭찬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근데 대부분의 여당의 반응은 조금 조심스러운 반응이었습니다. 나훈아 선생님이 그런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한 것도 아닐 건데 너무 이거를 갖다가 정쟁화시키지 말자, 이런 식의 좀 반응들이 많았죠.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좀 지나고 나니까 여당에서 대놓고 이제 나훈아 선생님에 대한 탄압을 암시하는 듯한 그런 발언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부분들이죠. 근데 제가 좀 놀랐던 부분은 무엇이냐면, 나훈아 선생님의 이 발언에 대해 가지고 우파, 보수 우파 쪽에서도 비판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제 영상에 대한 댓글도 가만히 보다 보면은 나훈아 선생님의 실체를 모르냐? 넌 나훈아의 실체를 모르냐? 어떻게 나훈아를 갖다 이런 식으로 영시할 수 있냐? 그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일까? 나훈아 선생님의 실체가 뭐라는 걸까?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자, 나훈아 선생님이 이렇게 새로운 앨범을 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앨범 가운데 엄니라고 하는 곡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이 곡의 배경이 굉장히 좀 흥미롭습니다. 알고 봤더니만 이 곡이 5.18 운동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곡이었다라는 거죠. 실제로 이 곡은 2020년 신곡이 아니라 나훈아 쌤이 1987년도에 작곡을 했고, 광주 민주화 운동으로 희생이 된 청년들을 추모하고 이 청년들의 어머니들에게 곡을 바친다라는 의미에서 제목도 엄니라고 지어졌다라는 거죠. 또 흥미로운 점은 부산 사나이인 나훈아 선생님이 이 곡을 처음부터 끝까지 호남 방언을 사용해가지고 작사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가사를 보시면은 엄니 어째서 울었사쏘, 나 여기 있는디 왜 운단가, 엄니 못담시 날 나왔소, 한만의 이 세상 어째 나왔소, 이런 식으로 호남 방언들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나훈아 선생님이 이번에는 앨범에 이 엄니라고 하는 곡이 저런 식의 배경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나훈아 선생님은 보수 우파가 아니다. 나훈아 선생님은 사실 좌파였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저런 식의 곡을 썼던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 겁니다. 실제로 보니까 엄니를 작곡할 때 호남에 거주하는 지인들에게 가사를 감수까지 받았다라는 거고, 5.18 희생자의 부모들에게 자비로 음원을 전달하기 위해서 광주 MBC와 협업해가지고 2,000여 개의 테이프를 준비하려까지도 했다라는 거죠. 놀라운 점이 무엇이냐, 저런 식의 지금 사비를 통해가지고 테이프를 준비하고 했던 이 모든 과정이 언제 이루어진 것이냐,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이루어졌던 일입니다. 결국 87년 당시 전국적인 항쟁에도 불구하고 군사정권의 색채를 벗어나지 못했던 정부는 나훈아 선생님의 작업을 이모저모로 방해를 했었고, 결국 음원을 유족들에게 전달하려고 했던 나훈아 선생님의 뜻은 무산이 됐던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33년이 흐르고 나서야 지금에서야 비로소 저 음원이 다시 공개가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나훈아 선생님의 이 엄니라고 하는 곡의 배경을 듣고 어떤 생각이 좀 드십니까? 이 얘기를 듣기 전까지는 나훈아 선생님은 너무 좋았다가 이 얘기를 듣고 나니까 나훈아 선생님은 너무 싫어지고,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아요. 저는 충분히 나훈아 선생님이 저런 식의 행동을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건에 대해 가지고 나훈아 선생님이 지금 무슨 정치적인 발언을 하신 게 아니에요. 그저 나훈아 선생님은 그 사건으로부터 희생당한 청년들, 그리고 그 청년들의 가족, 특히 어머니를 위로하기 위해서 저 노래를 만들었던 겁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5.18에 대해 가지고 저런 식의 지금 음악을 만들어낼 수가 있냐라고 보수 우파 쪽에서 공격을 한다, 저는 그것이 오히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은 현재 지금 대한민국에서 보수 우파라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예민하신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자기가 생각하는 거와 다르면은 저 사람이 왜 저런 발언을 할까, 저 사람이 왜 저런 식으로 행동할까를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달라? 너 나와 달라? 그러면 너는 좌파지, 이런 식으로 몰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다른 생각을 발언한다 라고 하는 것을 다 우리가 포용해야 된다라는 뜻은 당연히 아닙니다. 다른 생각 가운데 잘못된 생각이 분명히 있죠. 다르다라고 할지라도 잘못된 생각이라고 한다면 가감없이 우리가 비판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혹시 지금 저 사람을 비판하고 있는 나조차도 마찬가지로 감정에 휩싸여 가지고 이성적으로 현실적으로 판단한 게 아니라 감정에 휩싸여 가지고 좌파라고 하는 것을 무기로 저 사람들을 공격
공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 점도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사실 저런 식의 문제는 큰 문제는 아닙니다. 왜? 제가 생각을 하더라도 대부분의 지금 보수 우파 국민들이 나훈아 쌤의 저 곡에 대한 맥락 때문에 나훈아는 좌파다라고 공격하는 사람의 얘기를 누가 공감을 할까? 제가 보기엔 대부분의 분들이 공감을 안 할 것 같아요. 정치권에서 나훈아 쌤에 대해 가지고 공개적으로 비판을 하는 거, 그게 진짜로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것이야말로 지금 나훈아 쌤에 대해 가지고 정치적 탄압을 하는 것이니까. 나훈아 쌤에 대해서 공개 비판을 했던 주인공은 바로 박범계 의원입니다. 박범계 씨가 이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훈아 쌤의 위정자라는 발언에 대해서 가수의 세평일 뿐이다. 시청률이 30%를 기록하든 3%를 기록하든 나훈아 쌤의 전체 공연 중 일부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한마디로 얘기해서 가수의 그냥 의견일 뿐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 거죠. 시청률이 30%가 되건 3%가 되건 그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다. 이게 지금 박범계 의원의 얘기입니다. 글쎄요, 박범계 씨의 저런 식의 발언을 보면은 대중음악가가 대중들에게 끼치는 영향에 대해 가지고 전혀 지금 존중하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근데 제가 이해가 조금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같은 당에서 불과 며칠 전에 분명히 뭐라고 했습니까? 노웅래 최고위원이 뭐라고 얘기를 했었죠? 병역 특례, 손흥민은 되는데 BTS는 왜 안 되냐? 손흥민은 되는데 BTS는 왜 안 되는 것이냐? 밥 딜런은 노벨 문학상도 받는데 왜 우리는 가수를 딴따라로만 보느냐, 이렇게 얘기했었죠. 같은 당 내에서 한쪽에서는 지금 왜 우리가 대중가수를 이런 식으로 딴따라로만 취급을 하냐, 그 사람들의 메시지에 대해서 우리가 존중을 해줘야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다른 한쪽에서 같은 경우는 가수의 그냥 의견일 뿐이다, 30%가 됐건 3%가 됐건 그 중요한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면 어느 장단에 도대체 우리가 맞춰줘야 되는 겁니까? 아니, BTS의 메시지가 중요하다면서요. BTS가 국민들에게 끼치는 영향력이 어마어마하다면서요. 그래가지고 BTS에 대해 가지고 병역 특례까지 해줘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게 더불어민주당 아닙니까? 나훈아 쌤은 BTS에 비해 가지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영향을 못 끼치는 거예요. 박범계 의원이 이렇게도 얘기하죠. 나훈아 쌤이 민주화 운동의 대단한 분이다 라고 규정하는 것도 자기는 못마땅하다라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야말로 현재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우리나라 가수들을 딴따라로 여기고 있다라는 걸 그대로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가수를 존중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정치적인 목적에 따라 가지고 요랬다가 저랬다가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기한테 정치적으로 유리할 것 같으니까 막 그냥 치켜 세워주고, 자기한테 조금 비판이 되는 그런 메시지를 얘기한 가수에 대해서는 깎아내리고, 이게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모습인 거죠. 나훈아 쌤은 공연이 끝나고 난 뒤에 어떤 연락도 어떤 피드백도 없었다라고 합니다. 홀연히 나타나서 홀연히 사라졌다라는 거죠. 저는 일반 국민이 됐건 연예인이 됐건 그리고 또 정치인이 됐건 누가 됐든지 간에 나훈아 쌤의 저 모습을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홀연히 나왔다가 홀연히 사라질 수 있는 거, 저거는 용기가 필요한 일이죠. 자기가 생각하기에 자기가 해야 되는 일, 그 일에 충실한 사람만이 보여줄 수 있는 용기인 것이죠.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일상 속에서 충실해야 되는 무엇인가가 있을 겁니다. 대중 연예인들은 대중 연예인으로서 마찬가지로 충실해야 되는 무엇인가가 있겠죠. 정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인으로서 충실해야 되는 무엇인가가 있을 거죠. 자기가 오늘 지금 이 순간에 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 충실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른데 자꾸 정신이 팔리게 됩니다. 본질에 충실하지 않고 계속해가지고 격가지에 관심이 가다 보니까 사고가 점점 경직되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모든 것들을 정쟁화시킵니다. 조금이라도 다른 거에 대해서 결코 용납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 사회가 진정으로 건전한 사회가 되기 위해선 그런 식의 어떤 경직된 사고를 갖는 것이 아니라 유연한 사고를 가질 수 있어야 되고, 그 유연한 사고가 있기 위해선 본질이 탄탄해야 되는 것이고, 그 본질이 탄탄하기 위해서 오늘 지금 이 순간에 내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그 일에 충실하는 것이 바로 첫 시작이겠죠.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저를 포함한 모든 분들이 오늘부터 다짐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홀연히 나타나서 홀연히 사라질 수 있는 용기, 그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